안녕하세요, 키키 여러분. 환경교육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ICT와 환경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교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혹시 저희 환경배달부 키키가 준비하고 있는 현장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바로 키르기즈 국제대학 도서관에 노트북과 와이파이 공유기, 그리고 전자칠판 등을 설치하기로 했답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지 이유를 알아야 100% 활용하실 것 같아 현장 사업의 필요성 몇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학생 대비 부족한 ICT 기기수를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족한 ICT 기기수는 ICT 접근 기회를 제한합니다. 더불어 노후화된 ICT 장비는 접근 기회를 제공하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ICT 기기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 사업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쾌적한 ICT 접근 환경 보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배달부 키키 활동을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수업을 듣는 것이 불편하거나 인터넷이 끊기고 줌 앱이 오류로 갑자기 멈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사업이 필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이슈 관련 국가 간 협력 및 교류가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환경 이슈 관련하여 다른 국가 학생들과 협력 및 교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이러한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ICT 장비가 꼭 필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현장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서 정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ICT입니다. 네, 그럼 ICT란 무엇일까요? 뭔가 영어 합성어 같은데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ICT는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을 합친 합성어 말로 그대로 정보통신 기술을 의미합니다. IT는 정보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ICT는 통신을 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ICT는 정보 간 통신을 해가며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어떤 특징 정보를 원한다면 그 정보를 받아들이고 해당 정보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ICT의 발전은 인간과 인간, 사물과 인간, 사물과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를 구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ICT 산업의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ICT 산업은 크게 4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첫째로는 소프트웨어 산업입니다. 이 산업에는 윈도우와 같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여러 응용 프로그램들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 IT 산업 서비스입니다. 이 산업에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 등을 비롯하여 많은 부분을 다룹니다. 세 번째로 통신 서비스 산업이 있습니다. 통신 서비스는 SNS와 원격 수업 같이 소통이나 정보를 주고받는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드웨어 산업이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여러분이 항상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을 비롯하여 태블릿, 컴퓨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한 4가지 산업 모두 ICT 산업의 예시로 ICT가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배달부 키키도 ICT를 활용한 교육 활동입니다. 우리는 컴퓨터, 스마트폰 등 ICT 장비를 사용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수업을 하는데요. 모두 ICT 활용 교육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달에 2개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유튜브 동영상처럼 언제든지 접근 가능하다는 점도 ICT 활용 교육의 특징입니다. 또 우리가 패들릿과 왓츠앱 등 SNS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고 소통을 한다는 점도 ICT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진행할 온라인 탄원서 작성에도 ICT 장비 활용이 필요하니 이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키르기즈스탄 ICT 및 환경 적용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키르기즈스탄의 ICT 산업 현황은 다음과 같은 키워드로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ICT 현대화 목표. 둘째, 정부의 ICT 활용. 셋째, ICT 발전 정도 국가에 대한 비교. 넷째는 ICT 활용의 한계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ICT를 활용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에너지 생산의 적용점, 둘째로는 어떠한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키르기즈스탄의 ICT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키르기즈스탄은 ICT 현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제시하여 관세, 물류센터, 의료서비스센터, 교육기관, 통신허브의 ICT 현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ICT의 발전 정도는 ICT 접근 및 디지털 인프라 개발이 이웃 국가에 비해 다소 저조한 실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IT 부분은 키르기즈스탄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인 만큼 ICT 또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의 ICT 활용은 저조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대다수 사설 웹사이트가 도시에 위치하여 있으며 ICT 활용의 사업체 비중도 도시가 66%, 농촌이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ICT 사용 국영기업 비중이 44%, 민간 소유 기업이 57%로 국가보다는 민간에, 그리고 농촌보다는 도시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ICT 활용의 한계에는 제한된 자금 조달률이 있습니다. ICT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국제공여국의 지원에 많이 의존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나 강력한 시민사회의 의식과 자유로운 미디어 접근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ICT 활용이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ICT 기술을 키르기즈스탄에서 에너지 생산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전력 적자 해결 및 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켰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지구온난화, 즉 기후변화로 물 부족 및 자연재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키르 전기 에너지의 94%가 수력 발전소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취약점이 전력 적자와 경제 전체의 손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그러한 취약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ICT 기술을 통해 전력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GEF와 UNDP 프로젝트에서는 새로운 규제 및 기준의 도입을 통해 건설 부문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30에서 40%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를 모니터링을 통해서 에너지 소비와 CO2 배출량의 시스템을 구현했고 주요 모니터링 수단으로 ICT를 활용하여 이런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협력 프로젝트 구축 사례인데요. 열린정보사회 구축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의 배경은 UN 개발 프로그램에서 키르 최초의 지속 가능한 개발 영역의
ICT 지원한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명은 How to Build Information Societies인데요. 오시 정부가 조직한 환경보호 강좌를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서 제공하여 누구든 손쉽게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젊은 퍼블릭 액세스 포인트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학교 프로젝트에서 온라인 환경 정보를 검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환경에 대한 정보가 열린 정보 사회로의 구축을 기여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키르기즈스탄과 관련된 ICT 현황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사나리 프로젝트가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요. 키르기즈스탄에서 이제 ICT 기술을 발전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한 프로젝트로 효과적인 거버넌먼트를 위해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더 자세히 사나리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키르기즈스탄 정부와 툰둑이라는 기업이 함께 효율적인 전자정부를 목표로 시행되었다고 하는데요.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결과적으로 국가기관 15곳이 인증서를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자동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20년 한 해에는 660만 번 이상의 발급 신청이 있을 만큼 효과적이었다고 해요. 다음은 주변 중앙아시아와 키르기즈스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UNDP 조사에 따르면 키르기즈스탄 ICT 전자정부 발전 지수는 2위로 나타났으며 카자흐스탄이 1위, 그리고 이어서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키르기즈스탄은 2020년 UN 조사에서 디지털화 목표 수준을 4단계까지 달성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키르기즈스탄의 ICT 협력 관계를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혹시 KT라는 한국 회사 들어보셨나요? 한국의 유명한 정보통신 회사입니다. 바로 3주 전에 한국 기업 KT와 키르기즈스탄 정부가 디지털 혁신 계획을 위해서 만나 논의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KT 지사 부사장은 키르기즈스탄이 전자정부 측면에서 ICT 기술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으며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키르기즈스탄은 중앙아시아 중에서도 특히 디지털 전환과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은 국가로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의에서 ICT 발전과 환경과 관련된 내용은 논의되지 않아 아쉬웠는데요. 앞으로 환경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ICT 기술을 접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변 중앙아시아와 키르기즈스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UNDP 조사에 따르면 키르기즈스탄 ICT 전자정부 발전 지수는 2위로 나타났으며 카자흐스탄이 1위, 그리고 이어서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키르기즈스탄은 2020년 UN 조사에서 디지털화 목표 수준을 4단계까지 달성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키르기즈스탄의 ICT 협력 관계를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혹시 KT라는 한국 회사 들어보셨나요? 한국의 유명한 정보통신 회사입니다. 바로 3주 전 한국 기업 KT와 키르기즈스탄 정부가 디지털 혁신 계획을 위해 만나서 논의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KT 지사 부회장은 키르기즈스탄이 전자정부 측면에서 ICT 기술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으며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키르기즈스탄은 중앙아시아 중에서도 특히 디지털 전환과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은 국가로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의에서 ICT 발전과 환경과 관련된 내용은 논의되지 않아 아쉬운데요. 앞으로 환경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ICT 기술을 접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인공지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경과 인공지능을 융합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계 경제 포럼인 다보스 포럼에선 인공지능은 가장 시급한 환경 과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고, 미국의 유명 연구소인 브루킹 연구소에서는 인공지능은 효율적인 기후정책 채택에 기여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IT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는 파리 기후협약 2주년 행사에서 AT for Earth를 발표했습니다. 맥킨지는 AI는 기계, 전자, 에너지, IT를 연계하는 광범위 산업이기 때문에 아직 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환경산업이 다른 분야보다 AI 적용이 느린 이유 중 첫 번째는 최근 2-3년에서야 환경 분야 혁신에 IT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규제와 정책 주도의 산업 환경 특성 때문에 AI 등 신기술의 도입과 혁신이 느린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AI 효과와 필요성의 인식이 다른 산업에 비해 늦습니다. 물 관련 산업 분야의 AI 활용 사례는 글로벌 물 관련 기업인 수에즈입니다. 해당 기업은 파이프의 유지 보수와 공급의 안정성을 더한다면 기업의 경쟁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량, 날씨, 강수량, 소비 패턴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사용시간 및 계절에 따른 변화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 누수에 의한 문제를 즉시 검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기존 대비 파이프 수리 교체 비용 3% 절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이끌어냈습니다. 또 다른 글로벌 기업인 미쓰비시는 폐산업 용수의 암모니아를 줄이기 위해 호기상 박테리아나 조류를 활용한 폐수 처리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폐수 암모니아 농도를 사전에 예측해 처리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일본 연간 전력 소비의 0.7%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대기 관련 산업 분야의 AI 활용 사례로는 글로벌 화학 기업인 바스프의 활용 사례입니다. 이산화탄소를 줄이자라는 목표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촉매 개발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촉매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수된다면 환경 복원에 엄청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글로벌 기업인 푸치스와 히타치는 무역 시 발생하는 선박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자는 목표로 최적의 선박 결로를 예측하려 했습니다. 이는 해양 대기오염의 최소화를 불러왔고 연료비 절감과 안정성 향상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의 사례와 같이
AI를 활용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컴퓨터를 활용한 코딩과 데이터셋, 통계학을 공부한다면 AI를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각화된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도출합니다. 이번에는 ICT를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사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후 예측 기술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자기계발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기술의 한 분야입니다. 흔히들 아는 로봇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 로봇은 한국에서 개발한 알파웨더라고 부릅니다. 이 로봇은 시간당 15만 개의 기상 정보를 활용하고 분석하여 예보관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예보 정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상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된다면 환경 파괴에 많은 영향을 주는 홍수로 인한 산사태나 가뭄으로 인한 수자원 부족 등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후온난화로 인해 이상기후가 점점 심해져 기후가 더욱 예측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은 앞으로 더더욱 중요해진다고 합니다. 다음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유명한 IT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의 지구환경 AI 프로젝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환경과 인류를 위한 AI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 및 확장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그 노력 중 하나가 지구환경 AI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기술을 활용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에 543억 원 상당의 클라우드 서비스, AI 툴 및 플랫폼, 기술 교육 세션 등을 지원해주는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여기서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말이 어려울 텐데요. 클라우드 서비스는 쉽게 말해서 사용자가 자신의 컴퓨터와 운영체제, 인터넷에 연결된 네트워크만 있으면 연결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드롭박스 같은 파일 저장 서비스, 노션 같은 메모 서비스 등이 모두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한 사례로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노르웨이 에너지 기업이 활용하여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빌딩 에너지 관리 솔루션이라는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 빌딩의 전체 에너지 사용 현황에 대한 종합적 모니터링이 가능토록 하는 기술입니다. 열원별, 계통별, 공간별, 설비별 등 다양한 기준으로 에너지 사용 현황을 가시화하여 에너지 사용량 및 쾌적도에 대한 인덱스를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사용에 대한 이상 패턴을 감지하여 문제점을 파악한다고 합니다. 또한 빌딩 자체가 인공지능 기술이기 때문에 별도의 컨설팅이나 엔지니어링 없이 운영자가 직접 에너지 절감 정도를 선택하여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첨단 기술들로 환경에 기여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지금까지의 내용을 잘 이해하셨나요?
어느덧 마무리를 지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ICT를 활용한 환경 분야 직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공학 기술자입니다. 환경공학 기술자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 즉 환경오염원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추적하고 이로 인한 영향은 무엇인지 분석하는 일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ICT 기술이 활용되는데요. 환경오염원의 발생 경로와 그 영향을 인터넷이나 타 기관에서 축적한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환경오염원을 추적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환경오염원에 의해 나타내는 환경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일을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두 번째로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입니다. 이 직업은 말 그대로 기후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의 변화를 관측하는 과정은 앞서 여러분들께 소개드린 환경공학 기술자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이나 타 기관의 축적한 정보를 이용해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는 기후변화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대안을 제시하는 일을 하기도 한답니다. 세 번째로 친환경 포장 디자이너입니다. 친환경 포장 디자이너는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여 물품을 포장하는 일을 하는데요. 친환경 소재를 찾기 위해 인터넷에 올라온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파악하거나 자료를 조사한다고 합니다. 이 또한 ICT를 활용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교육 강사입니다. 환경교육 강사는 사람들에게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요즘엔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수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죠. 또한 기후변화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주목받음에 따라 환경교육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 들어 비대면 수업 방식을 통한 환경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 환경교육을 갖는 것처럼 말입니다. 비대면 수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환경교육의 방식 또한 ICT를 활용한 직업 환경 사례라고 할 수 있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직업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ICT 기술을 이용한 환경 분야의 직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직업들을 살펴보니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많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요? 그렇다면 환경 보호를 위해 무언가 하고 싶다면 반드시 환경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춰야 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환경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고 환경 보호를 위한 작은 실천이라도 당장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답니다. 화면 속 사진의 여성 모두 기억하시나요? 지난 3월 교육 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마리입니다. 마리는 키르기즈스탄의 대기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환경 캠페인을 실시하고 학교에 공기질 측정센터를 설치하였는데요.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갖고 있던 그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실천을 전개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마리처럼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실천을 하는 멋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일회용 컵이 아닌 텀블러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코드는 뽑아둔다든지
작은 실천이라도 좋으니 환경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해 나가는 멋진 여러분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